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제 어느덧 한 열흘 정도 남겨 지나가면은, 강편본 상한론 강의도 이제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그리고 나서 바로, 노자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론 조문이 지금 한 400개 조문이 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 한 것도 물론 부실한 것도 있고 지금은 양이 많이 늘어나서 강의할 내용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이 말이 조문이 400개지 겹치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똑같이 앞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조문에서 얘기했던 것을 또 얘기하게 되고 상한론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 조금 감안해 주셔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점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조문이죠. 자, 건구, 구토하자, 구토란 말을 썼진 않았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 조문에 나와 있는 증상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건구역질하고 토연말 이거는 이제 그 거품이 일고 있는 가래나 침 같은 거죠. 단순히 어떤 침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조금 거품이 일면서 끈적끈적하거나 이렇게 가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아픈 경우는 오수유탕으로 치료한다. 사실 여러분 이런 정도 증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진탕류라든가 또는 이중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오수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 냄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강한 약이에요. 오수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중탕이나 이진탕류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징후가 여기에는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건고 토연말 두통에 여러분 이중탕 쓴다 그래서 또는 이진탕 좋아하는 분들은 이진탕 쓴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는. 그런데 오수유탕 굳이 왜 오수유를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문도 잘 나오는 조문이죠. 히타. 자주 이렇게 침을 뱉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병이 어떤 대병 차후에 이런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조문이. 자주 침을 뱉는다. 그런데 대병 차후에 그러니까 병증이 큰 열병이 지나간 다음에 뒤끝으로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가래나 침을 자주 뱉는데 오랫동안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요요라고 하는 것은 몸이 개운하다. 명확하게 편안해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뒤끝이 있다 이런 소리죠. 이런 경우는 자 위상에 한사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환약으로서 온해야 되니 따뜻하게 해야 되니 이중환으로 치료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용할 때는 뭐뭐라고 하니 이렇게 쓰죠. 건구라고 하는 거 이 조문에서 건구는 구토는 하긴 하는데 토사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구역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위중공허라는 것은 그러니까 뱃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직 토하는데 연말을 토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위가 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지나치게 조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제 글이 쓸 게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한론 조문에 보면은
위상에 한이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 예. 위 가운데 그 위에 한기가 있다. 또는 한사가 있다. 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거는 예,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예. 유음으로써 말한 거다. 예. 예전 사람들은 이 유한이라는 거를 결국은 수기가 정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금계유락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유음으로써 말한 것이니 이것으로 우리가 오수유탕증이 이중탕증보다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예, 이게 뭐 그냥 저도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해석을 위한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예. 소위 발작성 구토라든가 두통일 때 오수유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완고한 구토증이라든가 두통, 웬만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중탕이라든가 또는 후세방에 그 이진탕을 쓰고도 치료가 안 됐다. 두통이 잘 안 낫는다. 그럴 때는 오수유탕을 한번 써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처방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약에 대한 약물의 어떤 그 병증에도 경중이 있듯이 약물에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수탕도 안 낫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참.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기다려주지 않죠. 현대는. 예. 한번 이렇게 제일 문제가 이제 돈 문제가 좀 크고, 예. 썼는데 치료가 전혀 안 됐다. 그러면 환자는 유명한 의사가 아니고서는 발을 끊는 수가 있죠. 예. 그게 참 어렵습니다. 예. 자, 비록 방위가 흉협 비색의 한수가 있고 구토, 두통이라고 하는 병정에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흉욕 고만이 소시오탕증이듯이 흉협 비색일 때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오수유탕하고 소시오탕하고는 방의 의도, 방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 방위가 굉장히 다르죠. 예, 소시오탕은 그래도 열증을 수반하잖아요. 소시오탕은 열만 있어도 쓸 수 있는 약인 반면에 흉협 비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시오탕하고 그 사실은 그 오수탕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예. 이거는 한수, 흉협 비색의 한수고 구토와 두통의 이것은 병정이고 이것은 병근에 해당되죠. 예. 그러나 그 병정에 심하냐 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거는 뭐 추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수의 색이 막혀 있는 것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죠. 중경이 어떠한 글 쓰는 방식이라고. 그러나 어떨 때는 병근만 얘기하고 병정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정만 얘기하고 병근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예. 중경서 조문이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글을 이렇게 교환해서 읽어야 된다. 예. 글을 교환해서 읽어야 된다. 호문. 예. 아이고요. 지금 이와 같은 조문은 병정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병정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증상들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에 그 오수유탕을 쓴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매사에 병근을 근거하고도 병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예. 병근을 근거하고도 병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원칙입니다. 예. 우리가 처방을 쓰는 데 있어서
병정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는 병정이라고 하는 건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 이것은 개인의 판단 능력에 달려 있어요. 예. 이 조문은 그 병정을 기술하고 병근을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그 병정으로서 병근을 도모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출 수가 있다. 예, 이게 뭐 억지 해석이죠. 예,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제가 이런 걸 한 번, 두 번 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파랗게 쓴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굳이 병정을 썼느냐?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병근의 어떠한 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의 대상이 뭐냐면은 병의 정황이라는 거죠. 예. 병의 정황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병근의 상태를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상한론은 그런 식으로 글이 짜여져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조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한론 전체의 조문 또는 우리 한의학은 어떤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은 어떤 기계적 그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진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역 찰생 위주로 짜여져 있는 의학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병근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그게 바로 병정이죠. 병정을 통해 가지고서 병근의 어떤 상황 그것이 잘 촉지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촉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자 어떻게 보면은 생략된 글이죠. 예, 소쇼탕 우리가 정문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쇼탕에 관한 여러 그 얘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니까. 자, 구토가 있으면서 발열이 있다. 예, 구토가 있으면서 발열이 있을 때 그냥 한번 소쇼탕을 한번 써봐라 이런 뜻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조문 가운데 시효증이 단 하나라도 하나의 증상만 보여도 이랬을 때 그 하나의 증상이라고 시효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필연지증이잖아요. 예, 여기서 뭐라냐면 시효증, 필연지증 가운데 단 하나의 증상만 보면 바로 맞다. 변시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니 모든 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져 있죠. 예. 이것을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다. 이 조문은. 자, 그 일증은 필연지증이죠. 한열왕래, 흉욕고만, 신번희구 또는 그 묵묵부력음식 이런 정도죠. 구이, 구토하면서 만일의 경우 발열하지 않는 경우 어찌 단만 소쇼탕으로 쓰겠는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일의 경우 구토하고 발열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어찌 단지 소쇼탕으로 치료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에 여기가 이게 이 조문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접속사 이렇게 구토하고 발열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틀린 건 아닌데 구토하지만 발열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이런 뜻이에요. 구토가 중요한 뜻은 맞죠. 우리가 그 소쇼탕에 신번희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번이라 했을 때 신번 자체도 열이잖아요. 번열감이 있다. 번열감이 있으면서 구역질을 한다. 그럴 때는 한번 소쇼탕을 써볼 만하다. 만약의 경우 구토증이 있는데 발열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발열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중탕이라든가 이진탕 종류 이런 거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아유, 참 그 조문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너무 앞에서 나왔던 거를 또 하려니까 저도 조금 힘이 빠집니다.
오늘 강의하는 거는 유독 그렇고 저도 목이 이상하게 조금 잠겨 있습니다. 새벽이면 목소리가 항상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어저께 제가 저녁 먹고 조금 소화 안 되는 거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목이 잠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어떨 때는 새벽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간혹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저녁에 소화 안 되는 걸 먹었을 때 복부에 뭔가 차 있을 때 음식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잔여 물질들이 차여 있을 때 소리가 막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느낍니다. 그리고 감기에 약간 노출되었을 때 또는 목이 그럴 때 목도 부어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강의만 들을 게 아니라 제 어떤 목소리 그 상태를 보고서 이한양 씨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뭔가 이렇게 복부에 음식물이 조금 많은 것 같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그 정황, 이미지 가지고 추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말이 약간 톤이 약간 빠릅니다. 그리고 소리 약간 하이브, 톤이 높아요. 그것을 통해서 소리가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리가 보통 높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음성이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그 굉장히 낮은 사람들, 저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성격들이 비교적 침착하고 뭐랄까 급하지 않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의외로 제가 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인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급해요, 성격이.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 참습니다. 굉장히 잘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어떤 인상이라든가 말하는 것, 말하는 목소리가 건성인지 또 빠른지 이런 거를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떻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도 약간 하이톤에다가 변비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이열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조문 한번 보죠. 상안에 토하고 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왜 굳이 여기다 대자를 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면 극허 어느 이거는 뭐죠? 이게 바로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위탁 또는 참보 몰라갔다 보충해 놓은 말이죠. 이런 글은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문을 이해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요. 자, 토하고 토를 심하게 했다. 합법을 심하게 써서 그것으로 인해서 극히 허한 상태로 빠졌다. 그런데 또다시 극도로 땀을 흘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안이라는 병에 한토화법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우 심하게 썼다. 자, 이것도 그것으로 인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의 외기가 불을 댔다.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주해 문자죠. 주해 문자. 해석이죠. 외기가 불을 댔다.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발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소견이다. 우리가 저같이 공부한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글은 한토화법을 심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술을 주어서 땀을 내게 했다. 이건 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시게 했다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게 어떤 다른 그 뭐랄까 물을 통해 가지고 냉수요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땀을 내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물을 주어서 땀을 내게 했다. 그러니까 예전 이 글도 보세요. 우리가 상한론 처음에 봤을 때 한토화법이 얼마나 어떠한 그 상한론 중심에 있어서 한토화법을
배제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상한론이 거의 끝나갈 때도 똑같은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 예, 이것을 보면은 이 조문을 통해서 예전 사람이 어떠한 뭐랄까, 8강 변증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자, 모든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을 한토화법을 경험하고 나서, 예, 여기에는 상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그냥, 예, 했다는 거죠. 한토화법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죠? 한토화법을 썼다고 하는 것은 허시를 따지지 않았다. 허시를 문제 삼지 않았다. 병의의 개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쓴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상한론의 기본적인 어떠한 게 뭐냐면은 허시를 따지지 않고 표리도 병의의 개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예, 치료 방식으로 그냥 루틴으로 그냥 한 거예요. 예,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육견 변증에 의해서 허실도 따지고 병의도 따지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네,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예, 한토화를 치러서 이 사람이 딸꾹질이 나타났다.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의 이것도 관점이죠. 딸꾹질한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위중이 허행하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서부터 강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게 다 위중한냉으로, 예, 결과가 도출되는 것. 예, 구토도 마찬가지고 딸꾹질도 마찬가지고 트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위중의 어떤 위의 기능이 무력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제 강의는 대토, 구아, 이거 잘못 썼습니다. 예, 대자. 예. 대토, 대하지로 또 발기한, 결국 한토화법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예, 진액을 손망시킨 것을 일으켜, 예, 극허라고 말한 거다. 예, 그러니까 극허라는 말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토화법을 심하게 해가지고서 진액이 빠진 것, 그러니까 탈진액 상태를 극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은 뭐죠? 예, 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뜻도 내포되고 있죠. 예. 그러나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실로 이 극허로서 망양의 장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한론 치법으로 따지자면은 합법을 쓰면 안 된다. 따뜻한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치와 역치 후에 하허라고 하는 것은 하허인 경우 설령, 예, 설령 그 사람이 외기가 불을 할지라도 우리가 외기가 불을 하면 보통 무슨 약을 쓰죠? 여기다가 외기라고 썼잖아요. 이럴 때 대표적인 게 마왕탕, 대청령탕, 조금 불안하면은 계지탕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죠. 예. 여기 외기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래서 그 설자를 쓴 거예요. 하허라도 또는 위중이 수기가 있다 할지라도, 예, 수기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외기가 불을 댈지라도 여기서, 예, 외기가 불을 대는 것은 불을 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죠? 우리가 몸이 무거운 거죠. 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말이에요. 외기 불을의 구체적인 증상이 뭐냐? 몸이 무거운 겁니다. 네, 몸이 무겁습니다. 예. 신중. 또 하나 면적. 예, 여러분 얼굴이 달아오른다는 거. 예, 면적. 이게 외기 불울의 현상이에요. 예. 이럴 때는 제일 대표적인 약들이 왜 외기가 불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땀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쓸 수가 있죠. 대청룡탕이라든가 마왕탕 같은 거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위중에 허랭이 있고 수기가 있고 또는 유음이 있다든가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함부로 발언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일때 전부 다 대체적으로 이중탕을 쓰라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요 면대향이라는 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울을 우리가 그 관찰로 볼 수 있는 것은 얼굴이 약간 붉은 경우. 예. 이럴 때 다시 물을 주어서 땀을 내서 그 불울증을 풀으려고 했으나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딸꾹질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위중이 허행한 것을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 온한 약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축수를 가리키는 거다. 이럴 때는 이중탕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사역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이중탕을 써보고 잘 차도가 없으면은 사역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합방해서 쓸 수가 있죠. 이 조문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주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옛날 사람의 어떤 그 의안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처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고위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 법을 배워야지 우리가 어떠한 그 현실에 있어서 부딪혔을 때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예를 들어서 처방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안으로 어라면서 딸꾹질을 하면서 복부가 팽만감이 있다. 복부가 팽만감이 있다. 딱 요것만 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딸꾹질을 하면서 복만감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후를 관찰해서 그러니까 대소변을 살펴봐 가지고서 어느 부위가 불리한지 알아가지고 이롭게 하면은 낫는다. 저는 이 글이 이 조문이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명문입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말이다. 간단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분리로 인해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인기 분리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분리 이지. 멋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는 글입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그 분리를 알아서 이롭게 한다. 이게 상한론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변 상태가 여기 딸꾹질하는데 복만이라 그랬죠. 복만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소변이 안 좋으면은 복만이 생길 수도 있죠. 물론 그때는 뭐 소복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소변 상태가 나쁘면은 여러분 오룡산을 쓰면 되죠. 또는 절용탕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열로 인해서 소복만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액승기탕을 쓸 수도 있죠. 자, 대표적으로 대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승기탕 종류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불리함 어느 부위가 불리한지 파악해서 이롭게 하면은 낫는다. 이거는 상한론에 나오는 치료법의 원칙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전후 분리를 알아서 이롭게 한다는 것은 비단 이 증상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병, 일체의 병증이 다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 구멍이 있죠.
대표적인 게 땅구멍, 입, 여러분 또는 항문, 요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와 같은 배설 기능이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병독이 배출되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 인체상에 여러분 그 균합이 훼손돼. 이거는 뭐 제 용어죠. 평상시에 그 압력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 훼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만이라는 것도 괜히 복만이라는 게 아니라 압력 관계의 복부가 팽만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무수한 병증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게 옛날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배출돼야 될 병독이 배출되지 않으면은 많은 증상의 병증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중경은 추려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만이라고 하는 어떠한 증상은 하나의 증상이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숨이 찹니다.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글을 쓸 때에 기본적인 어떠한 옛날 사람의 그 병세의 흐름, 느낌, 그것이 몸에 완전히 배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문을 쓸 때 비슷하게 쓰면서도 조금씩 바꿔나가요. 나름대로 그래도 키포인트가 어느 정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균합이 훼손된다는 게 여러분 배가 빵빵하고 가스가 찼다는 것 또는 헛배인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심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 가슴 부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 호흡의 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상충증이 있습니다. 아니 복부가 팽만하면은 그 가스가 어디로 가죠? 방구로 나가면 그나마 좋죠. 상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분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몸도 무겁고 머리도 지근지근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 상징적으로 균합이 훼손되어진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증상으로서 말하고 싶었던 거,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병독이 배출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체 내에 균형을 이루고 있던 상호 압력 관계, 표와 리 또는 상과 하의 어떠한 압력 관계가 훼손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청령탕에서 한 불출이 번조 또는 무한히 천 이와 같은 용어가 뭐죠? 땀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병독이 피부로 모공을 통해서 배출되지 않음으로써 표와 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던 압력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병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조문에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조문이 시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꼭 우리가 상한론, 한의학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고방에만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인간의 어떠한 그 생리 병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이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70%는 맞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치료에서 여러분 확률이 70% 되면 얼마나 높습니까?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한토화법이 왜 형성되어졌는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겁니다. 자, 옛날 의사들이 일체의 병증에 이렇게 뭐뭐 지어 할 때는 뭐뭐세 이런 뜻이죠. 옛날 의사들이 일체의 병증에 책에 나왔잖아요. 번병에 혹토, 혹바란, 혹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토화에다가 이수까지 들어가서 4개의 치료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동원 선생님이 막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발한, 토법, 합법 또는 이뇨 이렇게 쉽게 했다는 거예요. 급히 여기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 급선 이것도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체의 병증에 급히 먼저 우리가 급선무라는 말 쓰죠. 지금도 맹작한 말이잖아요. 급선무 급히 먼저 힘써야 된다. 바로 이거죠. 한토와 이법.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 단임기 분리 이지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쓴 겁니다. 그 분리를 인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굉장히 조금 주장하는 편이죠. 저는 문학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의학을 공부한 선택한 것은 이 문학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표현들 이런 걸 보면은 뭐랄까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황홀함을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틀려요. 저는 그래서 그 멋있는 말을 보면은 아주 황홀한 감정에 휩쓸립니다. 이거는 제가 변형시킨 말이에요. 단임기분리. 여기 어려운 글자가 뭐가 있죠? 근데 정말 멋진 말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발본색원이라는 거예요. 예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상한론의 고방은 발본색원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해요. 병독을 결국은 우리 몸에서 배출시키는 거죠. 바로 그게 이렇게 임기분리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이 글은 정말 멋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우리가 고방의 큰 틀을 배우고자 한다면 한토화법이 아니면 무엇인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중경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은 한토화법이다. 여러분 한토화법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몰라도 기본을 먹고 들어간다. 모르면은 한토화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몸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체형을 좀 보세요. 약간 몸이 비유하고 이런 사람이 요즘에 몸이 무겁습니다. 자꾸만 여러분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이렇게 자음강화탕 이런 거 무거운 약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가벼운 약들이 몸에 무거울 때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 그때 상황 보고 예를 들어서 마황탕이라든가 이런 정도 또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한토와 삼법을 전부 다 합해서 쓴 방풍통선산을 쓴다든가 그럼 몸이 굉장히 가볍고 성적인 능력도 굉장히 증강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방에서 말하는 거는 이 조문은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조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상한론 전체뿐만 아니라 한의학 전체에 또는 양방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현대는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통합적인 어떠한 그런 게 부족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정말 멋진 말입니다. 일체의 병증에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프던 중풍이든 구안화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또는 허리가 아프던 뭐가 이상했든지 간에 일체의 병증에 그 사람이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배설 기능부터 치료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료가 다 낫는 건 아닌데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가서 그 다음 동작을 취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치료법에 저는 옛날 사람이 찾아낸 방법이지만 대원칙이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존중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로 썼다. 단임기 분리 이지. 단지 우리가 어떠한 병증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배설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따라서 그 해당되는 그 배설을 그 병독을 배출시켜주면 치료가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한토화법이다. 자,
뭐 오늘 강의도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조금 뭐랄까 강의하는 저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 별 방법도 없고 예. 뭐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한의사 노릇하고 조금 그랬지만 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제가 흥미를 못 느껴요. 저는 그 의사라는 그 뭐 양방 의사가 됐든 한방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흥미를 많이 못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래서 돈을 못 벌었는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계속 예. 어떤 문학적인 거, 조금 멋있는 글 이런 것을 그냥 지금도 이렇게 예.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만큼은 좀 덜하지만 지금도 어떤 글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상한론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어떤 공부 그 결국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노자도 예, 저는 문학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뭐 인생이 어쩌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표현하는 기법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뭐랄까 그 좀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다음에 우리가 뭐 제가 제 이상 몸에 이상이 없는 한은 예, 주역도 같이 공부를 하고 예, 춘추도 같이 공부하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춘추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문학인지 모르십니다. 춘추가 그냥 역사책으로 뭐 공자가 어쩌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춘추 자전 읽었을 때 정말 이게 3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글을 썼다는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굉장합니다. 굉장해. 예, 중국 문학사에 있어서 춘추를 넘어서는 글이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 글이라고 하는 게 문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되었고 그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물론 지식인들이 해당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글을 위해서라면은 또는 그 글을 변조해서라도 좋은 글을 남기려고 했다는 것. 예, 여러분들이 그것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한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한론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글들에서 허접해 보이는 것 같아도 상당히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탁월한 어떠한 그 뭐랄까, 예, 인식을 열어주는 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후세방하고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나오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